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85화 외수부훈입니다. 바깥 외, 받을 수, 스승부, 가르칠 훈이 되겠습니다. 사자를 번역해 보면은 밖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다가 되겠습니다. 옛 북의 사회에서는 남자는 밖으로 나가 활동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을 사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남자아이가 성장하면 새로운 배움을 위해 밖으로 보내 뛰어난 스승을 찾아 배움을 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수부훈을 풀이하자면 남자는 밖으로 나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예기 내칙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자 10년 출취 외부. 이 남자 10살이면 나아가 바깥 스승을 구하고 거숙의회 학석에 밖에서 기거하며 문장과 셈을 배운다. 의불 165 예솔초. 우선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며 예를 처음으로 따르게 하며 조속 학유이 청이 갈량 아침 저녁으로 이 어린 예법을 배우고 간단히 헤아리는 법을 배우기를 청한다. 이 10살이면 아직 어린 아이 티를 벗지 못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보내 수장에서 수학과 같은 기초 학습 그리고 숫자 셈을 배우게 하고 검소한 자세로 예의란 걸 처음 접하게 한과 동시에 스스로의 언행을 살필 수 있는 이 배움을 얻도록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깥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간단히 전역석 그리고 전복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역석은 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이 초성자를 그린 자형인데요. 정확하게는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서쪽 하늘에 지고 있는 이 맑은 초성자를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자는 원래 대부분 안에 이렇게 점이 없습니다. 다룰과 전역설은 이 둘 다 초성달 형태이지만 안에 점이 있는 것은 다루를 의미하고 점이 없는 형태는 오늘 밤을 의미하는 전역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양에서 다룰과 전역석의 이 점의 이 유부로 엄격히 구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역석이 뜻하는 바는 저녁, 밤, 밤일, 끝, 서쪽, 저물다, 기울다, 솔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전복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고대 상나라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각골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거북의 각골에 여러 경우의 수들을 적어 놓은 후 이 각골 안쪽에 불을 달군 봉으로 찢어서 각골의 표면에 생기는 이 균열이 가리키는 수로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각골에서 생긴 균열을 그린 자형이 바로 이 전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점, 운수, 정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 외자에서 보이는 이 전복자는 이 거북의 이 갈라진 가지가 아닌 이 나무의 이 갈라진 가지를 뜻하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밖으로 뻗은 나무 가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골자는 나무의 주관에서 밖으로 이 뻗은 가지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바깥이라는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형은 점을 치다는 이 전복자와 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는 이 달을자가 이렇게 추가되는데요. 이 밖이란 건 이 집 밖을 의미했기 때문에 집 밖에 떠 있는 달을 표시함으로써 밖이라는 의미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밤에 이 점을 보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자연이 표현되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깥 외자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예로부터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이 구성자로서 이 전복자는 나무 가지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칠복자는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잡은 손을 그린 자입니다. 그래서 칠복자는 손을 뜻하는 이 또우자와 이 전복자의 합자로 구성되고 있지만 이 전복자는 나무 가지를 뜻합니다. 또는 이 손을 뜻하는 이 제방면에 전복자로 구성되어 된 칠복자도 있죠. 이 전복자도 이 나무 가지를 뜻합니다. 바깥 외가 뜻하는 바는 바깥, 겉, 표면, 외국, 외가, 바깥체, 남의 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받을 수입니다. 이 자는 손톱조, 덮을역, 또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골자를 보면은 이 배주자가 있고 이 배를 두고 이 양쪽으로 이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배를 이 항구에 정박시키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행은 무언가를 이렇게 거두어들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행의 구성은 이 배주자, 그리고 잡는 손을 뜻하는 이 손톱조, 그리고 이 주는 손을 뜻하는 이 또자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행이 주로 이제 받아들이다는 의미로 늘 사용하게 되면서 소전에서부터는 그 뜻과 무관한 이 배주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배주자 대신에 덮을 멱이 들었습니다. 받을 수가 뜻하는 바는 받다, 거두어들이다, 받아들이다, 내려주다, 들어주다, 이어받다, 등용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받을 수가 받을 수는 원래 이 손이 두 개가 아래 위로 두 개가 있어서 주고 받다는 의미를 둘 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주다는 뜻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소전에서는 이 주다는 의미를 따로 분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손을 뜻하는 이 제방면을 이렇게 추가한 것이 줄수자가 되겠습니다. 줄수자가 뜻하는 바도 주다, 수여하다, 전수하다, 가르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서성부입니다. 이 자는 사람인 변에 이 편부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편부는 퍼질포로도 불리우는데요. 각골자는 둥글게 이렇게 뭔가를 감긴 이 방추를 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그린 장입니다. 방추는 우리가 길쌈을 할 때 양모나 이 소뭉치를 이렇게 감아서 실을 이렇게 뽑아내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방추에 감긴 소뭉치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실을 뽑는 것을 이 물레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영은 방추에서 섬유를 뽑아 손으로 꼬아 이 실을 이렇게 뽑아낸다는 해석에서 뭔가를 이렇게 쭉 늘어뜨리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손을 그린 자형이 또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이 일정한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펼부자에다가 많다는 의미의 이 열십자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이 많이 펼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넓다, 많다는 의미의 이 넓을 박자입니다. 이 펼부자는 이 펴다는 의미 말고도 이 널리 전하다, 전파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니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이 널리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이는 가르치는 사람, 스승, 사부를 뜻하게 됩니다. 나쁜 의미로는 이 좋은 것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는 의미도 되므로 모함하다는 나쁜 뜻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이 가르칠 훈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말씀언변에 이 내천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말씀어는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 회의문자인데요. 각골자를 보면은 이 입구자가 있고 위에 이 가시를 뜻하는 어, 자형이 있습니다. 각골에서 이 화살표 형태는 방향을 지시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가시로 이 찌른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입에서 아프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겠지요. 그래서 이 자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말 등을 의미합니다. 이 찌르는 가시 형태는 나중에 단독자형으로서 매울신이 되죠.
내천자는 굽어 흐르는 하천을 표현한 자형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 이 중앙에 물을 뜻하는 이 점선이 있고 양쪽으로 네의 기석을 그린 실선이 있습니다. 건문에 쓰는 모든 것이 굽이치는 이 실선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내천은 보통 하천을 의미하지만 하천의 중상류에서 이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은 평리, 평온한 뜻도 있고 끊임없이 천천히 흐른다고 해서 느릿한 모양, 끊임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르칠 후는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 말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즉 어른이 어린이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는 이 가르침을 의미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의미가 가르치다, 훈계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외수부훈, 즉 남자는 밖으로 나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세 이후 20세까지의 남자의 배움에 대해 예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후 3년 학악, 송시, 무작. 13세가 되면은 이 노래를 배우고 시가를 얻고 가락에 춤을 춘다. 성동, 무상, 학사어. 15세가 되면은 상하춤을 추고 활쏘기와 마상기술을 배운다. 성동은 15세를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15세가 되면은 성년식의 관례로 코끼리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22관 시학내 가히 의구백. 20살이 되면은 관을 쓰고 예를 배우기 시작하고 갓옷과 비단 옷을 이제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10살에 어린이 예법을 배운다 했으니 이 20살에 배우는 예는 이 정식 어른의 예를 배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갓옷은 가죽옷을 말하죠. 과거 배우면은 예를 매우 중요시 했으나 작금의 학교에서는 더 이상 예를 가르치지 않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에 도덕관념이 희미해지고 있어 사뭇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